안녕하십니까. 우수학습자 특강을 진행하게 된 연극영화학부 안예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간략한 목차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공부했던 전략들, 그리고 저의 PPT 발표 노하우, 그리고 우리가 졸업 후에 어떤 길이, 어떤 외부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시간표를 짤 때 굉장히 바쁘죠. 수행해야 할 학점도 많고, 그래서 뭐 학점에 따라서 공강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하다 보니 이 수업 시간이 공강이 아닌 뭔가 공강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학습의 사기가 아무래도 저하되는 현상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직접 강의실에 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수님이 해주시는 강의 내용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직접 핵심 정리를 한다던가 뭐 기억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수월했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 오로지 우리의 의지만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아마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동기부여의 첫 번째를 시간 관리로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강 신청 후에 확정된 강의 시간표에 따라서 한 학기 생활계획표를 짜는 일인데요. 저는 연극영화학부 학생으로서 아무래도 한 학기 동안 공연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더더욱 시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최대 11시까지 공연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1교시 시작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의 시간들을 활용해서 공부라든지 과제 수행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던 것 같아요. 이 생활계획표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 패기 있게 나는 오늘 이번 학기에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학점을 무조건 고학점을 따겠다, 이번 성적 잘 받겠다, 이렇게 해갖고 막 분 단위로 너무 타이트하게 쉬는 시간 없이 다 과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여태 애써 짜놓았던 생활계획표들이 다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 시간, 밥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꼭 부여해야 해요. 이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은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꼭 부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의 시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3학년인데 이번 1학기 생활계획표예요. 보시다시피 강의 시간 그대로 넣어놓고 워크숍 연습, 공연 연습을 넣어놓고 난 다음 나머지 오전 9시부터 나머지 시간들 있잖아요. 다 뭐 과제, 뭐 연기 연습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다 쉬는 시간이라고 따로 적지 않은 이유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스스로 쉬는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보이시는데 꼭 이렇게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을 스스로 부여를 해야 지치지 않고 쭉 달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강 시간에 이렇게 과제를 할 것이냐, 공강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과제를 수행해야 될지, 시험 대비를 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뭐 과제 자료를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전공 수업에 필요한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개개인마다 필요한 시간대를 찾아서 꼭 간략하게 단어로 축약해서 하시는 것도 더 디테일한 생활계획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강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강의 시간이 끝나면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기도 하고 수다들 떨기도 하고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되게 자유롭게 썼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석 체크만 하고 강의 틀어놓고 아니면 화상 강의만 틀어놓고 화상 꺼놓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네 방이 네 방이고 내 방이 내 방이지 하면서 먹고 강의 틀어놓고 난 잔다 그러고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 2번 정도 실패를 하고 대체적으로 중간 과제나 기말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중간 과제나 기말 과제를 수행하는 게 저는 이제 또 공연 연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는 전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강 시간에 꼭 과제나 기말 과제를 수행을 하였고 이 과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디테일한 어떤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과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과제에 필요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아니면 기말고사나 뭐 중간고사 같은 경우 2주일 전부터는 시험 범위 내용을 복습하거나 핵심 정리를 요약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주 전부터는 꼭 중간 과제랑 기말 과제를 미리 수행을 하시고 2주 전부터는 시험 범위 내용을 꼭 복습하셔야 나중에 벼락치기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전부터는 꼭 복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관리에서 시험 대비 학습 전략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의 성적이 어떻게 갈리냐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기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슬플 수 있죠. 근데 이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면서 성적 부여의 비율이 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대면 수업했을 때는 직접 가서 풀었지만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오픈북이거나 창작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로 동영상을 활용하고 교수님들이 수업 내용을 강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도 직접 올려주시다 보니까 시험의 내용이 또한 되게 많이 심화가 되고 더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의 시험의 형태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올려주시거나 화상 강의로 교수님들이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동영상을 올려주셨을 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생각보다 PPT 자료도 올려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PPT 자료에는 안 써져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 교수님들이 이제 말로 전해주시는 내용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복습이 될 수 있지만 맨 첫 번째 시험 내용 혹은 공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을 해당 시간, 온라인 강의의 해당 시간 출석 체크하고 그 해당 시간 안에 수강을 하셔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당 시간에 수강을 하면서 꼭 노트에 적거나 타이핑을 해놓거나 하셔서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교수님 말씀도 꼭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해 놓으시고 저의 공부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메모 습관입니다. 이 메모 습관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강의 시간표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과제를 하고 하게 될 테지만 결국 메모를 하게 되고 계속 그것을 보지 않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를 적극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메모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스크린 캡처라든지 휴대폰 메모라든지 나에게 카톡 보내기를 활용한다든지 출석 체크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출석 체크를 놓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람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은 교수님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시잖아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어떤 난이도로 어떤 내용들로 과제가 부여가 될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통 제가 좀 경험한 바로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OT 내용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과제가 부여되느냐를 알고 있으면 그 난이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OT가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패스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오리엔테이션 꼭 들으셔야 합니다. 뭐 이제 온라인 강의로 뭐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로 자료를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뭐 나중에 보면 되지, 나중에 필요할 때 과제 뭐 내야 될 때 한 번 더 보면 되지 이러면서 OT 동영상 보고 또 잊어버리고, 동영상 보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 손실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손실도 막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과제가 부여되는지 체크하시고, 반복 재생, 시간 손실, 꼭 오리엔테이션을 내주신 그 주차에 꼭 해결을 하시고, 수행해야 될 뭐 과제나 시험 내용 등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스크린 캡처해서 저장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동영상을 보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뭐 외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많은 내용을 뭐 이렇게 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는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메모합니다. 이게 한 번만으로는 많은 내용을 기억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반복 학습 방법으로 메모를 이용하는 것이 단기적인 기억에서 장기적인 기억으로 가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버스에서라든지 공강이라든지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휴대폰 메모를 활용해가지고 뭐 미리 해놓은 강의 요약 정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선 제가 이해하는 내용대로 메모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외운다고 합시다. 뭐 1단계는 생리적 욕구,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뭐 2단계는 안전의 욕구, 뭐 안전, 위험, 이런 식으로 외우면 두세 번 해도 절대 머리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1단계에서 잠과 음식을 배를 채워야 해. 내가 배와 잠을 잘 채우면 나는 안전함을 느끼고, 2단계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안전함을 느낀다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휴대폰에 메모를 하다 보면 이 이론이 어느 순간 확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한 내용들,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한 내용들을 꼭 수시로 메모하셔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 메모하기. 이거는 저의 정말 빠지지 않는 습관인데, 하루 시작 전, 제가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 시작 전 패기 있게 다이어리 딱 펴고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과제를 내야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과제 기한도 메모도 하고, 오늘 뭐 개인적으로 뭐 뭘 제출해야 된다, 은행을 가야 된다라든지 어떤 해야 할 리스트를 다 이제 내용을 적어 놓고 내가 완료가 됐으면 체크 표시하고 혹은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꼭 메모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연극영화학부 어떤 강의에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레포트가 뭐 프랑스 고전시대 뭐 이런 레포트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그 레포트 제출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완성도가 되게 높아져요. 이 과제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미리 제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저는 하루 일과를 하루 시작 전에 메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리스트를 메모를 하시면서 복습해야 될 거, 뭐 고사 대비, 시험 대비 복습할 내용 주제를 간단히 메모를 하시면 복습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 시작 전 일과에 꼭 공부해야 될 내용, 뭐 과제 기한, 내야 될 과제 내용, 뭐 개인 일까지 싹 적어 놓으시고 완료되면 체크 표시 혹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한 주차 정도 되는 양의 어떤 해야 될 일 리스트인데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과제 기한도 적어 놓고 한 것들은 이렇게 지워놓고 기한을 지워 놓는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지우고 그 칸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지운다거나 다음 수행해야 할 내용들을 다시 이제 적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적는다 했잖아요. 여기다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정말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 뭐 다이어트, 운동, 뭐 영화 보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이런 게 어떤 풀어내지 못하는 어떤 욕구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적어 놓으시면 또 이것들을 수행하게 되고, 또 수행한 것들을 저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은근히 되게 수행했다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이어리를 활용하셔서 오늘 하루 뭐뭐 해야 될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계획표를 짜신 게 너무 아깝잖아요. 열심히 짜고 난 이걸 실천하겠다 패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꼭 실천한 것과 실천하지 못한 것을 꼭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저 메모는 제 노트북에 있는 메모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뭐 줄을 긋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번 주 해야 할 일 이거 수행 완료. 되게 뿌듯해요. 저거 지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 그으시면서 아, 나 오늘 이거 수행했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전략들은 무조건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이 계획도 사실 실천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좋은 성적, 높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 저는 욕심에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만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물론 벼락치기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능력자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은 투자하는 시간과 비례하고,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에 의한 어떤 결과물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하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무조건 실천이라고 해서 이게 압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압박이 아니라 이 무조건 실천은 나 스스로의 약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 멀리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체크한다는 생각으로 꼭 시간 관리, 뭐 메모 등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걸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뭐 서로가 서로한테 충분히 대면 수업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습 사이가 많이 저하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하면 누군가는 출석 체크만 하고 자고 있을 이 시간에 나는 늘 그랬듯이 학교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시면 분명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가상하여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PPT 발표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혹시 발표 불안증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 발표 불안증은 시선공포증의 일부로 다수로부터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막 손 떨리고 백지되고 막 다리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이게 발표 불안증인데 이 발표 불안증을 없애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발표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저도 막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심지어 무릎도 떨려가지고 창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3학년 될 때까지 발표를 한 6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할 때는 마치 나의 개인사인 것처럼 심각하게 조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프랑스 신고전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PPT 발표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용도 복잡하고 내용도 너무 많고 이거 자칫하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면 내 주변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혹은 내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다. 혹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의 개인사인 것처럼 심각하게 조사를 하니까 PPT 발표 당시에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무 재밌었대요. 왜 그렇게 재밌었다고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너무 생생했다는 거예요. 그 생생한 이유가 바로 내 일처럼 내 개인사인 것처럼 심각하게 조사를 하시면 그 전달할 때 그 억양도 달라지시고요. 내용도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도 내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내용이 들어오고 대처를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구연법인데요. 이건 진짜 있는 법은 아니고 제가 활용한 건데 혹시 동화를 어린이들에게 읽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동화를 읽는다는 게 진짜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은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화를 읽어주는 일이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게 발표랑 되게 같은 것 같아요. 다수랑 내가 한 공간에서 그 다수한테 내가 나의 이야기, 나의 발표 내용을 들려주는 일 또한 동화 구현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친구들이 5살, 6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동화를 들려줘 보세요. 예를 들면 청개구리 이야기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랑 아기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엄마 말을 안 들었는지 엄마 청개구리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어떠세요? 두 번째 들려드릴게요.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랑 아기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는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들었는지 엄마 청개구리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늘 엄마 개구리가 시키는 반대로만 하였지요. 어느 날 엄마 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에게 노래 연습을 시켰어요. 어떠세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비교하셨을 때 두 번째가 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다음 텍스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는 것이 정말 발표의 관건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강조가 없이 지루하게 그냥 한 선으로 쭉 가다 보면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한다. 이 사람들을 집중시킨다고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시면 어느새 발표 두려움이 좀 사라진 상태이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게끔 혹은 동화 구현을 하는 것처럼 강조할 부분에는 강조를 해주시고 집중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발표도 동화 구현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표가 어느새 편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경험과 배움은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뭐 전공을 해서 4년 동안 하고 졸업 후에 취업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연극영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요. 저는 진짜 연극영화 학부 시스템이 너무 세세하게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저희 학부는 그 배우는 일, 그러니까 배우가 되는 일, 연기 연습을 하는 일, 연기를 배우는 일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와 관련된 모든 스텝 활동을 4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특강도 해주시고, 뭐 무대 조명, 소품, 의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데, 저는 현재 연극영화학부 전체 조명 팀장을 맡고 있어요. 원래는 소품팀이었는데 제가 조명팀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조명을 배워놓으면 졸업 후에 외부 활동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디자이너도 해보고 4년 동안 이쪽 디자이너, 뭐 오퍼레이터, 조작하는 사람, 조명을 켜는 일, 조명을 걸어서 연출을 하는 일 등을 다 배우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뭐 기계를 만지는 일이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 어떤 선배들도 이걸 잘 만지시는, 이 조명기기를 완전히 습득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명 오퍼레이터로 방학 때 외부 활동으로 가셔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조명뿐만 아니라 음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나 공연에서 음향을 틀어주는 부분도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경우 기계를 만지면서 오퍼레이터를 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기술직을 밖에서 나가면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배우겠어요. 이 4년 안에 학습 활동과 함께 조명, 오퍼, 이 기술직을 배울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년간의 스텝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이 기술을 뭐 7개의 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명, 음향, 무대, 소품, 의상, 분장, 기획.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술을 익히고, 조명과 음향 같은 경우, 기계를 다루는 경우는 오퍼레이터, 뭐 디자이너, 설치하는 크루로서 외부에서 취업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학교 생활과 더불어서 기술 습득한다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고 다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데요. 연극영화학부의 교직 이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에요. 이 교직 이수가 생각보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론도 배워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성적이야 1학년 때부터 아주 성실히 참여하고 열심히만 하면 느는 게 성적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2학년 때 이제 교직 이수를 합격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걸 따게 되잖아요. 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예술강사 자격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예술강사 활동은 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차이예요. 이 교직 이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열대학교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교직 이수를 하고 예술 강사 활동으로 뭐 특수 아동,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특수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술 강사로 외부에 나가서 뭐 연극 치료라든지 연극 놀이라든지 할 수 있고요. 이게 취업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 학부를 왔기 때문에 배우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이 교직 이수를 하셔서 예술 강사 자격증까지 따신다면 이 2개의 전문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졸업 안에 교직 이수를 꼭 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이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 활동이랑 강사 활동의 취업 기회가, 그리고 이 기회의 2개가 나의 큰 달란트가 되기 때문에 꼭 그게
본인의 경쟁력으로 생각하시고 남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한 발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울 수 있을 때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뭐 기술직이고 기계를 다루는 일이고 누굴 가르치는 것에 난 관심 없어. 나는 연기 전공이니까 연기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져서 특히 예술 쪽, 연극 쪽은 현재부터는 더더욱 연극 공연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실 생활 유지가 어렵거든요. 생활 유지를 그래도 좀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꼭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가져가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눈앞에 있을 때 재빨리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능력치를 확장시키세요. 사회는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창과 방패 하나쯤은 장만해 놓아야지만 저희의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놓이지 않을까요? 무기력해진다면, 지금 이 시간에 무기력해진다면 시계를 보세요. 시간을 보세요. 그 시간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돼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면 시간을 보아라. 특강을 진행하게 된